이한경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 최고의 분석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열어볼까요? 이번 주 최대 관심은 PCE, 네, 바로 물가지표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연준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이기도 한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사상 처음으로 또 나스닥이 17,000선 선도 넘어섰습니다. 네, 주시장은 진짜 한마디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도 뭐 결국은 이제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나스닥은 지난주에도 또 사상체 효과 랠리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나스닥만 하더라도 12번째 사상체 효과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어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역시 그 선봉에는 지난주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1,000달러, 900달러, 1,000달러, 뭐 1,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엔비디아가 그 선봉에 선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엔비디아는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조 7,9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2조 8천억 얼추 되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애플입니다.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네, 애플 오늘 잠시 전에 뉴스 들으셨지만 애플이 오늘 상당히 너무 좋은 소식을 뉴스가 났죠. 걱정했던 저희 중국에서 오히려 지금 3월, 4월 연속으로 좀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거든요. 판매가 50%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찌됐건 2조 9,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오늘 좀 주가 잠깐 보여주시면 엔비디아 가격으로요. 엔비디아 현재 가격으로 보면 1,200달러 정도 가면 1,200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1,200달러, 그러니까 1,139달러니까 60달러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꿈에 그리던 3조 달러 시대에 들어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은 인사이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이트 네. 바로 진행하면 이번 주 최대 관심은 여하튼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E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월가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연준 인사들 자주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표 중에서도 근원 PC입니다. 근원 PC.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전월 대비 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에는 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수치 하나가 지난달보다 조금 내려갔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 그리고 아마 소득 관련해서 약간 뭐 줄어들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딱 그런 근원 PC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수치 자체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바로 이런 걸 갖고 이번 6월 중순에 열리는 소위 FOMC에서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거를 제외하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의외로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전해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오늘 나온 것이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보다 더 웃돌게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약간 경기가 좀 소강 국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더 좋게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1년 후에 1년 인플레이션 5%까지 예측하는 수치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금리의 섣부른 인하 가능성, 뭐 빨리 인하한다, 뭐 한 두 차례 세 차례 인하한다의 가능성은 지금 자체는 크지 않다는 건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현재 정책 입장은 하여튼 물론 매파적 발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피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들은 항상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면 지금 월가의 지금 페드워치 툴에서 기준을 보면 11월, 12월의 전망, 뭐 11월 조금 앞서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보면 결국은 뭐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연말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정도. 그리고 아마 이것들은 점도표가 이제 6월 달에 새롭게 발표되면 조금 변화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 번 내지 두 번, 많아야 뭐 두 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 2년물 금리 그리고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다 올라갔고요. 특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8bp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그런데 8bp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0.08% 정도 올라간 건데 이거는 지금 한 달 만에 최고치의 상승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PC 발표 이 정도 나아가고는 안 되겠고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 광범위에 떨어지는 모습 보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금리에 대한 방향성, 금리의 정책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모든 금리 정책이나 물가 정책,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한국 투자가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좀 레버리지를 일으킨 장기 국채, 미국 장기 국채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고 최근 한 달도 상당히 많이 사실 투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물론 물타는 분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깊숙이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그런 3배짜리는 상당히 지금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한두 번가량, 뭐 많아야 2번. 근데 중요한 건 신중한 접근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제 연준의 방향을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선봉에는 역시 지난주에 어벤져스급의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네. 랠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이제 엔비디아. 사실 그 천비디아 그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예, 벌써 이제 1,1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빠르게 3조 달러 시대도 뭐 머지 않았다라는 분석인데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월가의 분석 좀 말씀해 주실까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엔비디아가 900달러 뭐 넘길까 말까 하다가 천비디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천비디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를요. 그래서 이제 천비디아 뭐 2천비디아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주위에 있거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결국은 실적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의 꾸준한 상승에 이렇게 급속한 어떤 증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는 언젠가는 꺾일 수밖에 없겠고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 2020년, 2021년에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새롭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 몰려갔던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였죠. 네. 주위에 보면 테슬라 때문에 돈 벌었다는 사람 엄청 많이 보셨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유튜버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이후에 어떤 고생을 하는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늘 겸손하게 한 종목, 두 종목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가 가장 필요하다는 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엔비디아는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지난주까지 7%, 오늘까지 또 해갖고 10% 이상까지 주가가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됐건 간에 AI 시장을 지금 분명히 주도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별로도 압도적으로 지금 오늘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기술주,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집중적으로 속해 있는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 AI 관련된 ETF가 웬만한 것들이 오늘 다 사상주 효과를 갖는데 그 선봉에는 역시 엔비디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젠순왕이 끊임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꿈을 쫓는 그런 희망론보다는 신중한 낙관론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스탠스를 갖고 가시고 이 한 종목에 뭐 인생을 걸고 이런 접근은 지나고 나면 항상 덧없는 얘기로 나왔던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시고요. 엔비디아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도 찾아보시면 이걸 또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하는 상품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결국은 강력한 실적에 비탄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섣불리 무슨 2,000비디아, 3,000비디아 뭐 3,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공허한 얘기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장밋빛 꿈만 꾸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저희 방송에서 거의 3, 4일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장기 매수로 접근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주 ETF 종목 한 종목에 대해 쉽지 않으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말고 제2의 제3의 엔비디아는 나중에 찾으시고 엔비디아가 1순위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한 종목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접근을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엔비디아가 많이 속해 있는 기술주 ETF 대표적인 것이 XLK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주 ETF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는 SOXX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 장기 투자에 노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중심에 서 있는 건 엔비디아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실적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계속 좀 확인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에 이제 몰빵 투자는 주의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CNBC입니다. 신규 ETF 주목.
오늘 신규 ETF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다양한 투자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이슈도 좀 핫한 이슈죠. 뭐 핫할 정도가 아니라 뭐 상당히 그 AI면 없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또 그런 성장 섹터였고 작년에 보면 작년에 한 3, 4개월 동안 특히 3분기에는 뭐 이 섹터가 가장 활발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체중 감량 시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 시장이 그렇게 커지겠냐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서양 사람들이 엄청 살찐 분들 뭐 엄청 많이 보셨고 뉴스로 보시고 뭐 여러분 현지 경험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어떤 당뇨병 치료에 처음 시작했던 GLP-1이 결국 지나고 나니까 체중 감량 그리고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각종 심장, 심지어는 수많은 파킨슨성병, 심혈관 사망, 뇌졸중 모든 것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거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2030년까지 바로 이 체중 감량 시장이 연평균 50에서 60%까지 고속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특히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바이오 쪽 그리고 제약 쪽에 가면 전문 지식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ETF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쪽만 노리고 생겨났던 것은 사실 한 5, 6년 전에 슬림이라는 ETF가 있었는데 워낙 인기가 없어갖고 상장이 폐지됐고요. 작년에 새로 나온 것이 HRTS입니다. 비만 및 심장 대사 ETF 제가 그냥 100% 그냥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이런 건데 HRTS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암젠도 들어가고 일라릴리 노보노디스크에 충분히 들어가는 겁니다. 비만 및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고요. 최근에 지난주에는 새롭게 이런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시장에 새롭게 올라온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몸이 뚱뚱하다 할 때 fat이라고 그러고 몸이 말랐다 thi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재밌게 이름을 지었는데 THNR입니다. thinner라고 해서 몸이 얇아진다. 뭐 그런 거 의미로 썼겠죠. THNR도 체중 감량 약물 및 치료 ETF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상품이 이 관련된 것은 오젬피크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이름을 오젬이라고 짓는 ETF도 또 지난주에 출시됐습니다. 라운드 1에서 나온 건데 역시 GLP-1 및 체중 감량 ETF라는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라일리는 90% 급등했고 노보노디스크는 68% 급등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아직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불식시키면서 체중 감량 약물 산업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만큼이나 시장의 핫 이슈인 비만 체중 감량 시장, 국내 언론에서도 국내 상장 관련 ETF 관심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내 ETF 상당히 핫해지고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연금 계좌나 퇴직 연금 계좌, 다양한 계좌를 통해서 해외 ETF, 해외의 자산을 갖고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가 있는데 오늘 말이 나온 김에 비만 관련된 ETF가 이미 국내에서 상장된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476070으로 여러분들 검색해 보셔서 스타디해 보시면 되겠고요. KB스타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플러스 거의 비슷한 건데 약간 들린 것은 이 KB스타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약주뿐만 아니라 운동과 관련된 거 룰루레몬도 있고 뭐 신발도 사야 되니까 딕스포츠 같은 아주 흥미로운 운동복, 신발 이런 거 파는 곳까지 유통업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구성, 두 개 다 이 두 회사 말씀드렸던 일라릴리, 노보노디스크가 많지만 그 외의 것들도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디 해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이한규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